익주의 목구멍과도 같은 곳 한중은 관중지역과 파촉지역을 오가는 모든 교통이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으로선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최우선 거점이자 군사요새였습니다.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며 난세의 패자로 등극한 조조, 그 조조에 치여 이리저리 떠돌다 마침내 서쪽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 유비, 삼국지 최고의 빅매치이자 라이벌전 유비 대 조조, 조조 대 유비의 명실상부한 메인 이벤트가 벌어질 무대로 손색 없는 곳이었죠. 215년 조조가 장로를 몰아내고 한중을 점거했을 때 사마이와 유엽은 그대로 초계 유비를 밀어버리자 주장했지만 조조는 이를 기각하고 하후영과 장압을 남긴 채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회군에도 불구 한중쟁탈전에 도와서는 순식간에 당겨지는데 그 이유는 잠자는 호랑이 장비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장합은 파서태수가 장비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의 땅까지 내려와 백성들을 위나라로 이주시키며 명백한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이 꼬라지를 보고도 곱게 보내줄 장비가 아니죠. 장비와 장합의 충돌은 1만 대 1만, 1티어 대 1티어, 그야말로 촉과 위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장수끼리 맞붙은 자존심 싸움이자 한중쟁탈전의 요란한 전초전이었습니다. 50여일간의 이 전투에서 장비는 지리를 이용한 능숙한 전투로 길게 이어진 장합의 진영이 서로를 구원할 수 없게 갉아먹었고 도합 9,990명을 참살해 장합의 1만군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합은 10여 명만 데리고 말도 없이 뛰어서 도망쳤다 하니 먼저 시비를 걸었던 그로선 두고두고 이불킥을 할 정도의 충격적 대망신이었죠. 이 승리에 고무된 법정은 우리 장수들이 조조군 장수들보다 나으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군합시다! 라고 유비를 독내어 본격적으로 한중을 둘러싼 두 세력의 치열한 공방전에 막이 오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앞서 유비군과 조조군의 당시 장수풀을 살펴볼까요? 먼저 촉군의 1티어 장군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유비부터 뽑을 수 있습니다. 촉을 공격하자고 주장한 유엽조차 유비는 도량과 계략을 동시에 갖춘 인걸이라고 평했으며 마찬가지로 위측 최고의 1티어 장군으로 뽑을 수 있는 조조에 대적할 강력한 리더였죠. 또한 장비와 장합 역시 가장 먼저 양측의 1티어 장수를 뽑기에 손색이 없는 거물들입니다. 장비는 만인지적이라고 불린 당대의 호걸이었고 장합은 장비에게 패한 후에도 유비가 조조군에서 가장 경계한 장수이기도 했죠. 여기에 조조가 한중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자타공인 병귀신속의 귀재 하후연이 있었으며 이에 맞서 유비군엔 조조를 죽일 뻔하기도 했던 전국국급 네임드 마초, 거기다 황충은 유비가 형주에서 영입한 장수들 중 가장 빠르게 진급한 맹장이었고 이에 질세라 위군에선 최고의 장수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서황이 버티고 있었죠. 이 기라성 같은 1티어 진영에 이어 유비 측의 2티어로는 당양의 영웅 조은과 훗날 촉을 대표하는 장수로 성장하는 신예 위연, 익주파 최고의 인재 중 하나인 황권까지 유비군의 2티어지는 1티어 못지않은 막강한 인재풀을 자랑했죠. 조조군은 어떻고요? 훗날 대촉전선의 총대장으로 제갈량과 싸우는 조진, 조조를 구한 조홍, 견실한 장수이자 예리한 전략가인 곽회, 호표기의 대장 조휴가 쟁쟁하게 버틴 만만치가 않은 진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 군주를 필두로 수두루 빽빽한 1티어와 2티어로 분리한 것만으로 논란을 부를 정도의 쟁쟁한 이름들까지 유비와 조조의 단두대 매치에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미친 라인업이라 할 수 있었죠.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한 유비는 마초와 장비를 앞세워 위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척하는 교란 작전을 겁니다. 초장부터 가공할 투톱에 등장해 누구라도 지릴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조휴가 겁먹지 않고 조홍에게 말하길 쟤들 저러는 거 실제로는 불가능해서 허세 부리는 거임. 다 모이기 전에 깨부수면 장비도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 이 말을 옳다 여긴 조홍은 순식간에 선봉대인 오란과 뇌동을 격파해 죽여버렸고 장비와 마초는 작전이 실패했다고 판단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뻔한 상황에서 조홍과 조휴라는 2티어 장수들이 유비 측이 자랑하는 1티어 장수들을 쫓아낸 멋진 승리였죠. 교란 작전의 실패에도 유비는 개의치 않고 이번엔 황권 카드를 꺼내들어 야금야금 진군을 시작합니다. 황권은 조조가 임명했던 이민족 두목들을 성공적으로 깨버렸고 진식을 올려 양평관으로 가는 길인 마명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위측에선 무려 서황이 등장, 진식을 박살내며 1티어 장수의 위엄을 보여줘요. 중요한 길목 에서의 승리로 조조도 크게 기뻐했지만 유비는 결국 마명각을 차지해 양평관까지 점거, 한중의 턱밑까지 조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총사령관 하후연은 조조에게 구원군을 요청해 판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조조가 내부의 우환으로 장안에 멈춰 미적거리는 사이 유비는 군사 1만을 10갈래로 나누어 한밤중에 불을 지르며 장합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노도와 같은 공격에도 장합은 악착같이 버텼는데 온 사방에 불이 난 탓에 하후연도 간과할 수 없었죠. 하후연은 불탄 녹각을 수리하게 하고 군사의 반을 나눠 장합을 지원하게 했는데 이 형세를 관망하던 참모 법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충아, 지금이야! 신호가 떨어지자 맹장 황충이 득달같이 하후연에게 돌진했고 어느 게 불이고 어느 게 황충인지 알 수 없는 공격력에 하후연은 순식간에 전사하고 맙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대장을 참수해버린 절묘한 작전과 가공할 용맹함이 조화를 이룬 실로 눈부신 승리였죠. 유비 측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당연히 위군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나마 곽회가 나서 장합을 새 사령관으로 추대하며 사태를 수습했는데 유비는 다음날 지체 없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에 제장들은 유비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강을 뒤에 두고 배수진을 쳐 죽기로 싸울 것을 다짐했는데 이때 곽회가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후달린다는 걸 보여주는 꼴일 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비가 강을 건너게 기다린 다음 반쯤 건넜을 때 기습하면 무찌를 수 있습니다. 장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센서가 발동한 유비는 뭔가 수상한 걸 느끼고 끝내 강을 건너지 않았죠. 이렇게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긴장감이 계속되던 찰나 마침내 조조가 도착합니다. 유비는 드디어 조조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급격히 흥분한 듯 발밑에 화살이 쏟아지는데도 피하질 않으며 장수들을 독려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황충은 조조군의 수송부대를 급습하러 갔다가 실종되기도 했는데 이때 조은이 황충을 구하러 가는 길에 조조의 대군을 만나 오히려 위험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조은은 신출귀몰한 기동전과 공성계로 이를 오히려 격파, 유비의 찬사를 이끌어냅니다. 하후연을 죽이고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유비는 그 후에도 조조의 매서운 공격을 잘 막아냈고 계속된 전투로 피해자가 늘어나자 초조해지는 건 바로 조조였어요. 당시 어중간한 데미지론 유비를 무찌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도 그럴 게 보급을 담당한 사람이 천하의 제갈량이었거든요. 한치의 오차 없는 보급에 유비군은 가벼운 상처 따윈 순식간에 회복해버렸고 이에 반해 본토에서 떨어진 조조는 정화통도 안 갈고 방독면 쓴 사람 마냥 피해가 누적돼 가기만 했어요. 결국 답답한 상황에 처한 조조는 본심인지 무의식인지 계륵이라는 말을 입으로 중얼거렸고 이를 정확히 해석한 양수의 예상대로 조조는 한중에서 퇴각하고 맙니다. 한중에서의 패퇴는 천하통일이란 대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커다란 패전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난세의 떠돌이로 만들었지만 적벽에 이어 가장 결정적일 때 유비에게 연달아 발목을 잡히며 미왕의 자리에서 더 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죠. 화를 주체 못한 조조는 법정이란 참모가 유비 옆에 있었단 말을 듣고 그럼 그렇지, 그놈 때문에 진 거다, 유비 혼자 나 못 이겨 라며 정신승리를 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한중에 입성한 유비는 파격적이게도 병졸 출신인 위연을 한중 태수로 임명했는데요. 장비를 예상한 사람이 많았던 만큼 하후연을 죽인 황충과 더불어 셋이 가장 많은 공을 세웠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융화시키기 힘들어 보였던 다양한 인물들을 버무려 절묘한 시너지를 낸 유비는 천하의 가장 큰 벽이자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조조를 무찌르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또한 고조유방을 오마주한 한중화 등극을 선포, 온 대륙의 한인들을 전율시켰죠. 늘상 깨지고 도망가던 유비가 두 영웅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단 사실은 이후 내리막길을 타는 유비에게 있어 그래도 가장 빛나던 순간에 최정점에 있게 해준 뜻깊은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지휘관 조조에게 친히 차려준 은퇴식이기도 하고요.